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지식의 문, 지식 놀이터 쏙쏙 쑥쑥의 유진영입니다. 오늘도 알아두면 쓸데 많은 재미있는 지식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첫 코너를 소개하기에 앞서 퀴즈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것은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둘째, 이것은 우울증, 정신질환에도 효과적이라 이를 이용해서 테라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좀 더 결정적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희곡 한여름밤의 꿈에 건들거리다, 잘난 척하다라는 뜻으로 스웨그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는데요. 음악의 한 장르인 이것을 말할 때 자주 언급되는 말입니다. 요즘엔 음악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힙합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고 또 접해보셨을 거예요. TV를 보다 보면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도 많고 힙합을 소재로 한 방송도 심심찮게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힙합이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뇌를 활성화시킨다는 말은 좀 생소하시죠?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힙합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교육 서비스 지식과 함께하는 지식 놀이터 쏙쏙 쑥쑥.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시면 젊은이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힙합이 조금은 달리 보일 겁니다. 래퍼 제이켄이 함께하는 쇼미더 힙합입니다. 디스하는 거예요? 타투, 자기 표현? 돈 자랑. 흑인들의 음악. 힙합이 뭐예요? 힙합이라는 용어 자체는 어디서부터 명확하게 딱 시작됐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이제 힙이라는 단어랑 합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 건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흑인 빈민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알고 있어요. 빈민가에서 이제 음악을 듣는 DJ들이 음악을 만들고 싶은데 악기 살 돈이 없어서 턴테이블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자르고 잘라서 반주를 만들기 시작했고, 거기서 그 노래들이 이제 파티라든지 길거리에서 붐박스라고 라디오, 굉장히 큰 라디오들, 그런 것들을 붐박스라고 불렀었어요. 라디오들을 통해서 이제 틀면서 다 같이 듣고 흥겨워하면서 거기다 이제 랩이라는 것을 랩이라고 부르기 힘든 형태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 생겨났을 때는 어느 정도의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바지,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오버사이즈 되는 셔츠라든지 티셔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흑인들이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형이나 누나들의 옷을 물려 입었다. 그래서 사이즈가 맞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 오래 입기 위해선 큰 사이즈의 옷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지를 내려 입었고, 이런 설들이 있어요. 패션 같은 것도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쿨해 보일 수 있고, 멋져 보일 수 있고, 튈 수 있고, 쟤보다 더 세 보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강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힙합이 유행할 수 있고 랩을 써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존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을 쓰다 보면은 나는 너보다 더 멋진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 그런 것들 이제 과시하고 싶은 거거든요. 과시를 과시만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깔려있는 어떤 현상을 저는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우선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플로우는 직역하면 흐름이죠. 마찬가지예요. 비트가 나오는 위에서 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플로우라고 설명하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림으로 쳤을 때 화풍에 가까운 것 같아요. 화풍. 난 거칠게 그리겠어. 난 섬세하게 그리겠어. 이런 쪽에 가까운 것 같고, 라임이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끄듬 맞추기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끄듬이 아니더라도 어떤 중첩되는 느낌이 비슷한 용어들을
배치를 함으로써 리듬감을 만들어내는 걸 라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단어를 하나로 합쳐서 발음한다든지 전달되기 쉽게. 전달이 비록 안 되더라도 그래 알 바야? 라는 식으로 느낌만 주면 돼 라는 식으로. 그래서 라임은 요즘은 굉장히 많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So sad. I don't know why I'm feeling so sad. 내 맘 어딘가 정말 아주 깊은 곳에 시간이 지나도 깨끗이 지우지 못해. 계속 내 영혼을 외롭게 하는 게 있어. 지독해 그 사람의 랩을 사실은 잘 잘하기 위해서는 모범은 창조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굉장히 흔한 말이죠. 그런 말이 있듯이 많이 카피를 해보는 게 좋아요. 모방을 통해서 생긴 어떤 습관들이라든지 정서들, 그리고 내가 나를 관찰하면서 생겼던 발견했던 부분들이 이제 혼합이 되면서 나의 느낌이 갖게 되는 거고, 그 느낌을 통해서 랩을 잘하게 되는 거죠. 랩은 무조건 자기가 가사를 이거는 써야만 합니다. 왜냐면 이제 나의 이야기고, 물론 픽션이라도 나의 세계관을 통해서 나오는 작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가 써야 하죠. 우선 카모마일이라는 곡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제목만 전제하던 곡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목만 어느 날 커피를 마시러 왔는데 카모마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장면을 글로 희환한 작업이었었어요. 리듬을 가장 유연하게 탈 수 있는 단어 선택을 했고, 그런 문장들을 활용을 했었어요. 책상 위에 놓아둔, 책상 위에에서도 책상 위에 놓아둔 허브나 가습기 이런 것들로 위안이 잘 안 될 때 보면 전혀 라임이 아닌데 라임처럼 들리게끔 위라는 단어들을 썼고요. 오브제가 되는 단어들을 일부러 많이 집어넣었어요. TV 소리는 낮게 틀어놓은 채로, TV라든지 카페인보다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데워 TV 소리 낮게 틀어놓은 채로 너와의 숨소리가 맞닿을 때는 천국이 따로 없지 내 커다란 티가 맘에 들어 인기가 꽤 있으시군요 우리 냥이들도 관심 보여 너한테 모여 쓰다듬어 보통 이제 사람들이 평상시에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책을 봤을 때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단어들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내가 쓰는 습관 안에 갇히는 거야. 그래서 가사를 쓸 때는 최대한 열어놓고 쓰지 않는 단어들을 이용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시로 치자면 운율 같은 개념이니까 리듬에 맞춰 비슷한 소리의 단어를 자유롭게 배치하면 또 그리 어렵지 않을 것도 같은데요. 저도 조심스럽게 시도해보고 싶은 욕구가 마구 샘솟네요. 인터넷 검색창에 경기도 지식을 검색해 쇼미더 힙합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도 힙합을 배우고 또 만들 수 있습니다. 더욱 반가운 소식은 대중에게 열려있는 온라인 평생교육 서비스 지식이 온라인 공개 수업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그 영역을 넓혀 많은 분들과 소통을 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신 쇼미더 힙합이 그런 경우인데요. 래퍼 제이켄에게 랩을 배워 곡을 만들고 꿈을 키우는 이들, 그 열린 지식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전 세대의 평생 교육을 돕는 경기도 지식이 온라인 강의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학습 성과의 결실을 맺고자 오프라인 수업으로 그 영역을 넓혔습니다. 첫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 프로그램은 바로 지식 힙합 테라피. 경기도 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힙합을 통해 청소년들의 마음을 치유하고자 시작됐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온라인에서 창의 인성, 글쓰기, 힙합 이렇게 3단계별로 과정을 듣고요. 직접 자신이 가사를 작사하면서 이제 자전적인 스토리를 작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제 자존감과 자신감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함께한 10명의 청소년들은 힙합 테라피로 자아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발현시키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게 총 12번의 수업. 단순히 가사와 곡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뮤직비디오 촬영과 공연 무대에 오르는 색다른 경험까지. 참여한 학생들은 전 과정을 무료로 배우고 체험하게 됩니다. 온라인 강의를 보여준 래퍼 제이켄이
힙합 테라피의 멘토가 되어 오프라인 수업도 맡았습니다. 저는 우선 지금 이 과정은 틀을 가능한 두지 않아요. 친구들의 랩에 뭐 욕이 들어가 있으면 그대로 쓰게 해요. 그대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규정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리고 뭐 곡을 고른다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자유롭게 열어뒀어요.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리드를 해가는 거죠, 사실. 저는 진짜 옆에서 같이 띄워주는 페이스메이커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게 좀 달라요. 힙합 테라피 수업 5개월째. 뮤직비디오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힙합 테라피는 마음속 이야기를 랩으로 쏟아내며 스트레스를 풀고 자존감을 찾아가는 과정. 타인과의 소통 방안으로 그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일단 힙합 자체가 조금은 사회 반합적이고 어떤 사회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는 그런 음악의 장르인데, 그런 점에서 저희 사회에서 어떻게 저희가 학생으로서 뭘 헤쳐나가야 되고 어떤 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려주시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뭔가 고민이 있다 싶으면 친구한테 털어놓고 이러면 뭔가 해소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제가 힘든 내용을 이제 가사에 담아서 이걸 곡으로 만들면 이제 친구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거랑 비슷한 그런. 저마다 꿈은 다르지만 지금 처한 상황에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아이들. 모두가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던 도전에 성취감을 느끼며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힙합 테라피. 청소년의 자신감을 찾아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공격적이고 거친 힙합의 이미지가 최근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힙합에 사용되는 랩이 언어와 사고, 행동에 관련된 뇌 활동을 증가시키고 창의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데요. 가사에 라임을 곁들이면 암기와 이해력이 높아져서 많은 학교에서 문학과 수학, 과학 이론과 공식에 이르기까지 힙합을 응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들어 힙합 테라피의 인기도 높습니다. 힙합 특유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가사가 공감을 불러일으켜 의학계에서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힙합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음악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힙합은 나와 다른 이들을 이해하는 하나의 소통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18세기 유럽 부유층 자녀들은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변국의 문화를 둘러보며 식견을 넓히는 그랜드 투어를 했습니다. 당시 괴테나 애덤 스미스 등의 지성인도 참여했을 정도로 이 여행은 엘리트 교육의 최종 단계로 여겨졌는데요. 이들은 여행을 통해 다른 문화를 접하고 이를 전파해 자국을 성장시켰습니다. 이처럼 여행을 하다 보면 문화의 차이를 느끼고 여러 의문점이 생기면서 더 알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어떤 문화가 궁금하신가요? 이번 시간은 많은 분들이 꿈꾸는 여행지 중 한 곳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는 만큼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네, 뉴질랜드라는 곳이 아시겠지만 남태평양에서도 상당히 남극에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신기한 것은 남섬과 북섬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남한 면적의 3배 정도 되는 면적인데 거기에 인구가 450만 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 중에서도 75%는 북섬의 오클랜드 주변에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으로 가면은 사람을 만날 확률보다는 양을 만날 확률이 오히려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죠. 양의 숫자가 사람 숫자, 인구 숫자의 7배라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대중교통망을 촘촘히 갖추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질랜드 여행을 할 때 가장 각광받는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캠퍼밴이죠. 캠퍼밴의 장점이라는 거는 뭐니 해도 그 안에 조리시설과 샤워시설, 화장실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곳에 이렇게 캠퍼밴을 멈춰놓고 지붕을 딱 펼친 다음에 거기다 테이블을 꺼내놓고 정말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면서 앉아있는 그 순간을 다들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캠퍼밴이라는 것이 물론 어디 가든지 거기에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수단이긴 하지만 늘 매일 밤 그게 계속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고생스럽잖아요. 그래서 캠퍼밴이 들어갈 수 있는 전용 숙소가 따로 마련이 돼 있어요. 홀리데이 파크라고 하는데요. 캠퍼밴을 타고 들어가면 캠퍼밴을 세울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캠퍼밴에 전기를 연결할 수 있게 돼 있고 물을 공급해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용 부엌과 욕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비디오를 볼 수 있는 그런 플레이룸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라든가 심지어는 온천을 이렇게 따로 갖춰놓은 그런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홀리데이 파크마다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하실 때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미리 좀 사이트 같은 데서 체크를 해보시고 원하는 시설이 있는 곳을 들어가시는 게. 네, 북섬부터 말씀을 드리면 북섬에서는 뭐니 해도 저는 통가리로 국립공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통가리로 국립공원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먼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된 곳이거든요. 여기는 원래 마오리의 성지였어요. 근데 이 일대를 다 소유하고 있던 마오리 수장님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감동을 받는 장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뉴질랜드 정부에다 기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은 화산이 3개가 연달아서 있는 풍경이 이 통가리로 국립공원의 아주 대표적인 풍경입니다. 그리고 남섬으로 가면 요거는 약간 저만의 비밀 장소 내지는 비밀의 길 같은 건데 마운트 쿡 로드라는 길이 있어요. 이게 푸카키 호수를 끼고 마운트 쿡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섬을 찾는 분이라면 뭐니 해도 역시 퀸스타운 가보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익스트림 스포츠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상업적 번지점프가 만들어진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존하는 거의 모든 익스트림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익스트림 스포츠의 성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곳에서 뉴질랜드 남섬을 가시는 분들이 한 번쯤 꿈꾸는 밀포드 사운드 크루즈를 여기서 또 예약해서 가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 퀸스타운 한번 꼭 들러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좀 관대하고 좀 친절하고 그리고 격이 없이 유머도 잘 던지고 유쾌하고 좀 이런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디 가서 뭘 물어보더라도 너무나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고 단 한 가지 정말 굉장히 이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보면 신경질적일 정도로 엄격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곳에서 어떤 토양이나 아니면 뇌래종, 식물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요. 왜냐하면 섬나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태계가 그런 걸로 인해서 삽시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공항 같은 데서도 대체로 다 친절하게 해주지만 딴 데서 썼던 텐트를 가져갔다든지 다른 데서 썼던 워킹스틱은 거기에 그쪽에 토양이 묻어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반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의 룰을 또 따라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을 좋아하지만 막상 떠나려고 하면 그 돈으로 뭘 살 수 있는데 평소 필요했던 물건을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습니다. 소유와 경험에 대한 조사인데요. 여행, 공연 관람, 학습, 기부처럼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일에 돈을 쓴 사람은 57%가 전보다 행복해졌다고 했고요. 필요한 물건을 구매한 사람은 34%만이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원하는 물건을 갖게 되면 행복감은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우리의 뇌는 변화에 쉽게 적응해 얼마 지나지 않아 본래의 행복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연금술사의 저자 파울로 코엘료는 여행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아주 많은 돈을 들여 떠나는 것만이 여행은 아니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여행지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떠날 용기만 있다면 말이죠.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교육 서비스 지식과 함께하는 지식 놀이터 쏙쏙 쑥쑥. 인터넷 검색창 경기도 지식에 탁재형 PD의 떠나볼까 자유여행을 입력하시면 요들송, 알프스 소녀가 떠오르는 아름다운 대자연의 나라 스위스와 여행자들의 로망,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할 여행지로 꼽히는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사막까지 일상의 힐링이 되는 여행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꼭 접속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